이번에는 피그마에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드래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 문서를 만들 때는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폰 사이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웹뷰 형태에서 원하는 해상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파일 하면은 새로운 드래프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꼭꼭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일 로딩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드래프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다른 프로젝트도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다른 파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를 이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요거를 누르고 요걸 누르고 Alt나 아니면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동일한 위치로 수평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수직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원하는 아무 위치나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번 Alt나 커맨드를 누르고 이렇게 커서가 바뀌었을 때 움직이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다른 프레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해당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딜릿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화면을 이렇게 놓고요. 다시 한번 세 개를 복사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거를 동일한 사이즈로 놨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프레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프로필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도형을 가지고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Shift를 누르고 1, 4, 2쯤 되는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를 놨는데, 자,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처럼 중앙을 알려주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동을 시켜서 동일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렉탱글을 가지고 뒷부분에 깔려져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 얘를 이 뒤로 놓아야만, 그죠? 뒤를 놓아야만 얘가 이미지가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얘를 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끌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면 훨씬 더 파악하기 쉬우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동일하게 Alt나 커맨드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하나 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대지 자체를 가져가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대지 작업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대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피그마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네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냥 프레임 자체를 하나 더 만들게요. 프레임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듭니다. 프레임의 사이즈도 얘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프레임 사이즈가 414에 896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414에 896으로 만들어주시면 동일한 사이즈가 되겠죠. 414, 896, 414, 896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컴포넌트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에셋에 들어가면 그 컴포넌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동일한 요소를 동일한 프레임 안에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 우리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또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할 건데, 요게 뿅뿅뿅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도 넣을 거고요. 여기에 배경도 넣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뉴 안에 들어있는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파일에서 파일 안에 플레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가져다가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죠. 이미지 가져오기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어놔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하면 자, 요렇게 이미지가 가져와지겠죠. 자, 이미지는 대지 안에 숨겨져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대신 원하는 위치는 여기였잖아요. 그쵸? 여기에다 놓고 레이어에서 해당 이미지를 컴포넌트 아래쪽으로 놔주고 이 컴포넌트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스킹 기능을 아신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걸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피그마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컴포넌트 아래 숨겨져 있는 사진은 삭제.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니 상관없죠.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미지 가져오기를 할 건데요. 지금 메뉴 안에서 플레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했었어요.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러서 혹은 커맨드 K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프레임이 셀렉트가 되죠. 요 셀렉트 된 상태에서 클릭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었던 이미지들이 다 동일하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안에 파일 안에도 플레이스 이미지가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도형 밑에도 있었어요. 플레이스 이미지.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열기에서 여기에 콕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컴포넌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도 바뀌고 얘를 바꿔도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다 바뀔까요? 자,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얘만 바뀌었네요. 왜 그럴까? 지금 무슨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무슨 일이에요? 컴포넌트는 원본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사본 처리가 됩니다. 원본에서 일어난 일은 얘네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엄마한테 일어난 일은 자식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자식한테 일어난 일은 엄마한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사용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요런 비슷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아실 거예요. 그쵸? 지금 컴포넌트를 만든다라는 건 요거를 엄마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아이들을 자식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한테서 변형이 일어나면 참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나머지도 다 변경이 되죠. 그런데 다시 얘를 잡고 얘를 풀어줘요. 엄마는 변경되지 않아요. 그쵸? 자식한테 일어난 일은 엄마한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얘가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자, 이 표시 컴포넌트 표시예요. 컴포넌트 표시가 있으면 얘가 엄마라는 뜻입니다. 지금 프레임 1, 프레임 2 이렇게 요거를 딱딱 걸어서 보면은 자, 얘가 프레임 1 얘가 이제 원래의 처음에 프레임이었고요. 그다음 프레임 1, 프레임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안에 열어서 보시면 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컴포넌트 1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프레임 1을 열어서 볼게요. 똑같은 컴포넌트 1이 있는데 같은 표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4개가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비어있죠, 아니? 요거는 지금 이 컴포넌트의 4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다시 또 볼게요. 이쪽도 컴포넌트 1인데 비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일어난 일은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일어난 일은 자식한테 다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데 자식한테 일어난 일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없애고 싶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나 이 이미지 아니었어.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에 쭉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딱 선택을 했을 때
필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는 박스 안에 이미지를 채우는 기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없애고 싶을 때는 혹은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보고 싶을 때는 다시 눈을 켜주시고 삭제하게 되면 이미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싹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아까처럼 컴포넌트를 묶지 않고 대지에 요소를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요소를 그냥 복사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앞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독자적인 아이들이요. 독자적인 아이들. 그래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했을 때, 자, 요거를 넣으면 얘한테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여기 이미지를 다 넣어야 돼. 그러면 한꺼번에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꺼번에 넣으려면 지금 3개의 이미지를 가져왔어야 되니까 이미지를 선택하고 넣으면 됐었죠? 그런데 첫 번째 이미지를 넣고 나서 다음 것도 어차피 가져와야 하니까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컨트롤 Z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왔죠?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플레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 둘, 3개를 선택을 할게요. 자,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프로필 이미지 안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너무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가져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주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서 폴더를 열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 가져오기 폴더를 따로 연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해도 바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자, 네모 박스 안에 이미지를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요 안으로 들어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 요소 안에 네모 안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로 가져오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벗어나면 그냥 독자적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프레임에도 섞여지지 않은 상태, 프레임과 동등한 뎁스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 프레임 안에 속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네모 안에 원래 넣으려고 했던 이 네모 안에 바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이미지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는데 실제로 어떤 요소 안에 넣어야 될 때는 이미지 가져오기, 플레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에 이미지 여러 개를 넣어서 마치 갤러리처럼 보이는 화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플래시 이미지를 하거나 아니면 Shift Ctrl K를 눌러서 블로우기를 열어주시고요.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레이아웃 자체가 여기에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였기 때문에 자, 동일한 비율, 사이즈는 상관없이요. 동일한 비율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 5를 눌러주시게 되면 6개가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디스카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쪽에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서 조금 왼쪽에 가는 바람에 되지 않니 클릭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K를 눌러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서 충분히 여백 있는 부분에 자, 이렇게 6개를 놓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배열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눌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런 모어 옵션 그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뭔가 자동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여백 값을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쉬프트를 잡고 원하는 사이즈로 줄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리드 안에 놔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가져오기를 해봤습니다. 자, 가져오고 난 뒤에도 이거 조금 간격을 조정을 하고 싶은데 사진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비율을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비율을 만들고요. 요거를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동일하게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자동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손쉽게 그리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미지 가져오기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은 얘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응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픽스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크롭되는 상태들을 또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필이 있고요. 핏이 있고요. 크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코딩 용어랑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본래 사이즈에 핏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크랍을 시킨다라든지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를 필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미지를 채울 건지, 색을 솔리드로 넣을 건지, 아니면은 레디얼로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멀티플로 할 건지, 스크린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레이어 선택 효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필로 돌려놓고요. 아까 크랍으로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커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에 대해서 이미지를 다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셔서 이미지를 변경해 오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자, 이런 기능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 지금 사이트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스텐실할 그 앱 화면을 여기 옆에 두고 작업을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일단 이미지 가져오기를 사용을 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필요할 때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카드뷰 형식으로 이미지를 배치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이미지 가져오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조금씩 해봐서 우리 기본 기능이지만 하나씩 한번 클리어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일, 4일 정도 해봤을 때는 그래도 피그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은 어느 정도는 다 다룰 수 있게 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피그마 전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